자, 그리고 통계량이라고 된 이 통계 버튼을 선택을 해주세요. 자, 통계량에 관련된 대화 상자가 나타났는데요. 회귀에 있어서 계수 부분. 자, 아까 회귀식에서 y는 ax 플러스 bx일 때 그 b 부분에 해당이 되지요. 그래서 이 회귀 계수라고 된 영역과 이 잔차 부분에 대한 통계량을 출력할 수 있는 옵션들이 이 통계라고 된 이 부분에서 선택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 이 모형 적합을 본다면, 모형 적합은 이 설명을 드릴 때 R 제곱을 본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형 전체에 대한 적합이 한가 안 한가, 적합성을 검증하는 부분이고요. 출력된 결과에서 봤을 때는 R제곱이라고 된 부분이 출력이 되게 되고, 그 값을 보고 모형이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이 모형 적합이라는 옵션입니다. 그 다음으로 R제곱 변화량이라고 되어 있는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변수 선택에서 다른 R제곱 변화입니다. 변수를 선택을 했을 때마다 R제곱이 변화하는데 그 값을 출력하겠다라는 뜻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기술 통계라고 된 부분은 각각의 변수들에 대해서 기술 통계량인 평균이나 표준 편차, 그런 값들을 출력하게 하는 게 기술 통계 옵션입니다. 그 밑에 있는 준편상관 및 편상관 계수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계산하는 상관계수를 얘기를 합니다. 자, 공선성 진단은 공선성을 진단하는 통계량인 분산 팽창 요인 BIF죠. 그 다음에 공차 한계, 그 다음에 고유근액과 상태지수 분산 비율을 출력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공선성 진단입니다. 자, 이제 회귀계수 영역으로 가서 이 부분에서 보이는 첫 번째 이 추정 값이라는 것은 추정된 회귀계수의 값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귀계수의 값을 추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 베타 계수라든가 회귀계수의 검정, 유의하다, 유의하지 않다라고 보는 부분이죠. 그 다음 t 통계량과 유의확률이 출력이 됩니다. 이 밑에 있는 이 신뢰 구간 같은 경우에는 추정된 회귀계수에 대해서 95%의 신뢰 구간이라던가 99%라던가 아니면 유의수준 5%라던가 유의수준 1%로 설정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이 신뢰 구간 부분입니다. 공분산 행렬 부분은 추정된 회귀계수에 대해서 분산 공분산 행렬하고 상관계수 행렬을 출력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이 잔차 부분은요, 지금 설명을 한 부분 중에서 이제 더빈 왓슨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 자기 상관이 존재하는가? 아까 그림에서 봤을 때 회귀식이 잔차가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독립적이어야 된다. 자, 그 말이 자기 상관이 존재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통계 이 메뉴에서는 이 더빈 왓슨을 체크함으로써 자기 상관이 존재하는지를 갖다가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기 상관 같은 경우에는 관측값이 시간 순서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 시계열 자료 등에서 흔히 발생을 하고요. 한 관측지에서 계산된 단차가 또 다른 관측
수치로부터 계산된 잔차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잔차에 있어서 영향 관계가 있다라고 나온 경우에는 시계열 분석을 하거나 다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회귀 분석을 계속 진행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더비나 쓴 계수로 봤을 때 이 계수값의 범위는 0에서부터 4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값이 0에 가깝게 나왔다면 이 변수에 있어서는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라고 판단하고 시계열 분석을 하거나 회귀 분석을 실행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더비나 쓴 값이 2에 가깝게 나왔다는 경우는 자기 상관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독립이라는 얘기가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회귀 계수를 구하는 등의 회귀 분석을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더비나스 값이 4에 가깝게 나왔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 변수들 사이에 음의 자기 상관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0으로 나왔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계열 분석을 해본다거나 다른 분석을 시도를 해야 되고요. 회귀 분석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 케이스별 진단값 같은 경우에는 이상값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상값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표준화된 잔차라든가 표준화된 쿡의 거리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화면에서 보이는 케이스별 진단,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상점 같은 경우에는 표준 편차의 몇 배라고 배수를 입력을 하면 그 값이 그 각각의 데이터의 절대값과 비교를 해서 그 범위를 넘어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상값으로 표시를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도표라고 된 버튼을 클릭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표 대화 상자 같은 경우에는 독립변수와 이 종속변수 사이에 잔차에 대한 탄점도를 그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옵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잔차의 등분산성을 갖다가 그래프로 보고서는 판단하기 위해서 이 도표라는 옵션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지금 나와 있는 값들을 보면 depend, dependent죠. 자, 이건 종속 변수를 뜻하는 것이고요. 자, 이 밑에 있는 gpred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이 G자가 표준화라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변수라든가 이 밑에 있는 변수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된 어떤 값을 나타내는데요. gpred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예측값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G자가 있으니까 표준화된 프레딕의 약자로서 예측값, 그래서 표준화된 예측값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밑에 부분은 G가 마찬가지로 표준화라는 뜻이고 이 뒤에 PRESID라고 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잔차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잔차를 뜻합니다. 이 밑에 있는 DRESID 같은 경우에는 삭제된 잔차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D자가 delete, 지우다는 글자의 약자이고요. DNSID는 잔차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앞 밑에 있는 ADJ가 붙은 이 변수 같은 경우에는 수정된 Y의 추정값 혹은 Y의 예측값이라고 표현을 하죠. 수정된 값을 갖다가 나타낼 때 사용을 합니다. 지금 이 값 같은 경우에는 스튜던트화된 잔차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밑에 있는 S 다음에 D자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스튜던트화된 삭제된 잔차를 나타내기 위해서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 보이는 여러 개 변수들 중에서 잔차의 등분산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예측값 부분하고 표준화된 잔차 부분, 이 두 가지를 x와 y축에 위치를 시키고 그 그래프를 보고 나서 이게 등분산성을 가진다 안 가진다를 판단을 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단차가 등분산성을 가진다라는 것은 0을 기준으로 봤을 때 무작위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 주기성이 없는 경우에 등분산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